기업인 오토바이 회사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를 피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장 이전은 유럽연합에 백기투항한 꼴이라며 유럽 차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도 임박했다고 압박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미국 토종기업인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를 피해 일부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하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트위터에도 연이틀 글을 올려 유럽연합에 백기투항한 꼴이며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관세 폭탄 정책이 부메랑이 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공장 이전은 올해 초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arley-Davidson was going to do that. They announced it early this year. So Harley-Davidson is using that as an excuse. And I don't like that because I've been very good to Harley-Davidson and they used it as an excuse. 지난해 초 이 회사 관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격려했던 상황과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Harley-Davidson is a true American icon, one of the greats. Your motorcycles have carried American service members in the war. 그렇다고 관세 폭탄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ountries are coming back now to negotiate, including European Union wants to negotiate. Because if they don't, we're going to tax their cars. 미국 언론은 할리 데이비슨 공장이 있는 위스콘신주 등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 폭탄 철회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내정자 인준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주한 미 대사 공백 사태가 내달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 통과했습니다. 늦어도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되면 이른 시일 내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18개월을 끌어온 주한 미 대사 공백 사태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대북 대중강경파인 해리스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을 부각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한미훈련 일시 중단 방침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We should give major exercises, a pause to see if Kim Jong-un, in fact, is serious about his part of the negotiations. 주한미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태평양 사령관에서 나아가 남북 북미 대화 진행 과정에서 한미 간 가교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물밑 조율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며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은 피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조속한 비핵화 목표는 견지하면서도 북한의 핵시설 신고 등 실질적인 조치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중국의 대북 역할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란과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 전쟁을 벌이는 건 자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를 향한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원가 상승과 또 무더기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철모 생산업체로 알려진 이 기업은 최근 60여 명의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품 가격이 올랐고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며 직원들을 해고한 겁니다. 회사는 며칠 안에 근로자 500명을 추가 해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에 첫 국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대량 해고 사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업체 할리데이비슨처럼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유럽연합이 28억 유로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단행하자 직격탄을 맞고 해외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중국도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감소는 진짜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톰 도너유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260만 명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할리데이비슨의 해외 이전을 비난하며 변명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무더기 해고와 기업들의 해외 이전 등 관세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이번 사태가 11월 중간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매티스 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웨이펑어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등 중국군 수뇌부와 회담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할 가능성도 큽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도 바랐던 대로 한미 합동훈련을 멈추기로 한 만큼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Alongsid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a common goal. That's the 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중국 정부는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중은 예전에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双方早已经商定和拟议中的一个访华，其实你从美方也已经获得了这样的一个信息。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 모레 일본에서 일본 방위상과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남과 북은 어제 10년 만에 철도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끊어졌던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착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철도 당국자가 10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끊어진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해 활용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겁니다. 앞으로의 역사,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업에서 이 북남철도 협력 사업이 이 경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일단 철도 현대화를 위해 다음 달 24일 북측 지역 경의선을 시작으로 공동 연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구간은 금강산에서 두만강, 개성에서 신의주까지입니다. 다음 달 중순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점검을 시작합니다. 경의선은 문산에서 개성, 동해선은 제진에서 금강산까지 구간이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착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려면 자재와 장비 등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성숙될 때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준비 사항과 공동 점검, 또 연구 조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에 위반되는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내일 다시 만나 도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역시 당장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중일 순방에 나선 매티스 장관은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중국이 북한의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경협 지원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엔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연예 매체가 이틀째 제기한 빅뱅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다시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권지용 씨가 입원한 국군 양주병원은 대령 병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대령 병실로 보도된 1인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사와 간부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지용은 지난 19일부터 11호실에 입원 중이라며 병실 이동 의혹도 반박했고 대령 병실의 실제 존재 근거로 내세운 병실 구분 자료는 기존 자료를 수정하지 않아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다음 달부터 끊어졌던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착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진 못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철도 당국자가 10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끊어진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에 활용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겁니다. 앞으로의 역사,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업에서 이 북남철도 협력 사업이 이 경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일단 철도 현대화를 위해 다음 달 24일 북측 지역 경의선을 시작으로 공동 연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구간은 금강산에서 두만강, 개성에서 신의주까지입니다. 다음 달 중순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점검을 시작합니다. 경의선은 문산에서 개성, 동해선은 제진에서 금강산까지 구간이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착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려면 자재와 장비 등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모레 다시 만나 도로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역시 당장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성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대대적인 현판식을 열었던 박영수 특검과는 달리 특별한 공식 행사를 하지 않고 자료 검토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건물 앞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사용할 프린터 기계와 종이 분쇄기 등을 건물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역 주변에 있는 13층짜리 건물 가운데 6개 층을 사용하는데 각 층마다 지문 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동문이 설치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층에는 특검 기자단이 임대한 브리핑실도 마련됐습니다. 특검팀은 현판식 등 공식 행사 없이 최장 90일 동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특검 지명 열흘 만에 파견 검사를 모두 확정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달리 이보다 2배 가까운 기간이 지난 뒤에야 검사들 진용이 짜졌기 때문에 수사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파견 공무원 등 마무리 인선 작업을 하면서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경찰이 넘긴 수사 보고서만 4만 7천여 쪽에 이르고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록도 2시간짜리 고화질 동영상으로 6,600여 편에 달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허익범 특검호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외교적 해법의 진전이 곧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은 경유지인 알래스카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므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외교관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며 앞으로 수일에서 수주간 외교적 해법의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검은 내일 오전 9시 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모두 3가지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합니다. 지난해 9월 자택공사에 들어간 돈 30억 원을 회사 돈으로 대신 낸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던 조 회장이 또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으로부터 조양호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사남매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 조중은 한진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고인이 된 넷째 아들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을 제외한 사남매가 모두 고발 대상입니다. 이들은 해외 재산인 계열사 21개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지 않은 상속세 규모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부동산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조 회장 일가 횡령과 배임 추정 규모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진그룹은 자진 신고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 한국과 스위스 조세협정 체결로 예금 내용이 공유되면서 비로소 상속세 누락분을 알게 됐다며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딴 갑질 의혹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총수를 수사하면서 한진일가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내일 오전에 소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내일 오전 9시 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합니다. 앞서 조 회장은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 조중은 한진그룹 창업주가 지난 2002년 별세 당시 남긴 24조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계열사 21개 등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서울지검